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주작 아닙니까? 이 뒷배경하고 여기 축구장 배경하고 매칭이 안 돼요. 심지어 주변에 싹 다 흙바닥인데 여기만 잔디가 깔려 있어. 그리고 배경이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사진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한번 봤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인데 여기서 대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보니까 이 사진이 일단 주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제가 알아보니까 그린란드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린란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땅 전체가 북극권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북극이에요. 북극. 그냥 어딜 가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눈밭이에요. 눈밭. 근데 여기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진이 조작된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제정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린란드를 우리 미국 걸로 만들겠다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거기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매우 심플합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리그인 그린란드 리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축구 유튜버 중에서 그린란드 리그를 다루는 유튜버는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누가 다루겠어요? 제가 다뤄야지. 어떻게 여기 축구팀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린란드가 여러분들 뭐 하는 곳인지를 가볍게 여러분들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그린란드라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극의 남극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극 대륙과 함께 대륙 전체가 빙하권 기후에 있는 곳이고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거의 전체가 그냥 아이스크림이죠. 이게 싹 다 빙하거든요. 참고로 한반도의 약 9.700흑인데 이 큰 땅덩어리에 5만 명에서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제곱키로당 0.026명이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말씀드리면 남한 영토에 2,600명이 사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막보다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에요. 참고로 이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의 기준이 되는 곳인데, 그린란드보다 더 큰 섬은 대륙으로 불리고요, 그린란드보다 작은 섬은 그냥 섬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 호주 있죠. 호주도 섬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호주는 대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그린란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덴마크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권이니까 사람들이 절대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민 대부분이 이 툰드라 기후인 해안가 쪽에 거주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눈으로 뒤덮이지 않은 요런 곳 보이시죠? 여기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안가 쪽이 그나마 좀 따뜻하기 때문에 해안가 쪽에 살고 있는데, 그래 봐야 여름 기온이 10도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해도 10도가 안 넘어요. 여기도 더럽게 춥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린란드의 수도가 누크라는 곳인데 수도마저도 인구 밀도가 제곱키로당 28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기준으로 인구가 26만 명 정도 산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도 이 꼬라집니다. 위성 사진으로만 보면은 절대 사람이 못 살 것처럼 생겼지만은 그래도 여름에는 이 해안가 주변에 얼음이 녹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는 사람이 좀 살만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운 곳에서 인류가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은 느낌? 지구스럽지 않게 생겼죠. 뭔가 그 화성 식민지 이런 느낌이죠. 그 밖에 남극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고 사람보다 물범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다.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물범은 300명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밤 11시에 해가 저물며 겨울에는 하루 종일 어두운 곳입니다. 극야라고 하죠. 워낙에 고緯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속상 덴마크령에 속하고 자치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전체 인원의 10%인 5천여 명의 축구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니, 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전체 인구의 10%가 축구선수로 등록이 될 수가 있냐. 굉장히 놀랍게도 현 그린란드 내 알려진 축구팀만 5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인구 1000여 명당 축구팀이 하나인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한 95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축구팀이 9,500개가 있는 거예요. 조기축구 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눈으로 뒤덮여 있지 않은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는 전부 축구팀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 쭉 다 있죠. 그냥 사람이 좀 살만하다 싶은 데는 다 축구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상 축구팀이 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그제를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날씨 꼬라지가 엉망입니다. 더럽게 춥습니다. 아니 여름에도 10도가 안 넘어요. 거기다가 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여기에 있는 축구팀이 여기에 있는 팀과 리그를 펼치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행기로 직선으로 못 갑니다.
왜냐? 여기는 빙설기후기 때문에 일단 기후가 쓰레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행기 값이 더럽게 비쌉니다. 그래? 그럼 배 타고 가면 되겠네? 그럼 배 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그은 이 거리가 배 타고 장장 2일은 가야 됩니다. 심지어 날씨가 좋다는 기준 하에서. 날씨가 안 좋으면 배 타고도 못 갑니다. 아니 그럼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님? 일단 여기로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 해안가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린란드의 기후 특성상 도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뚫어놨더니 눈이 덮여가지고 도로가 사라져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해안가 주변에 있는 클럽들끼리만 하더라도 리그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로가 뚫려있질 않다 보니까.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축구팀들이랑 리그전을 치른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는 어떻게 축구 리그를 하느냐, 이 그린란드 지역 자치구 팀들 간 지역 예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팀들끼리 지역 예선을 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팀들끼리 이런 식으로 지역 예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예선에서 상위 한 팀 내지 두 팀을 뽑아가지고 본선 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잡아요. 이번에는 수도인 누크 지역에 해야겠다. 그러면은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들이 이 누크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본선 리그전을 치르는 형식입니다. 참고로 결승 개최 지역팀도 본선에 진출을 시켜줍니다. 보통은 6개에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그린란드 풋볼 챔피언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선의 경우 당연하겠지만은 여름인 8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나마 따뜻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대략 일주일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왜냐? 빨리 리그를 치르고 빨리 끝내야 돼. 언제 추워질지 알 수가 없어. 언제 갑자기 기후가 쓰레기로 변모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날씨가 좋을 때 그냥 바싹 몰아가지고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2023년의 경우 단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마다 하루에 경기가 무조건 한 판씩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하면 내일 경기해야 되고 다음날 경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죠. 참고로 90분 경기 당연히 풀로 치르고요. 이런 예선과 본선을 다 합쳐가지고 대략 경기 일정이 한 달이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것도 역시 기후에 따라서 2달이 되기도 하고 막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날씨예요. 날씨에 따라서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경기를 치르기로 했어.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뭐 눈보라가 칠 예정이래. 그럼 경기 못하는 거죠 뭐. 눈보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날씨에 따라서 일정이 조율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따뜻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기온이 10도가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북극이에요. 완전 꽝꽝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잔디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잔디가 자라려고 해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기후이기 때문에 날씨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인조잔디입니다. 애초에 이 그린란드라는 곳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요. 중계 화면에 아예 빙하가 뜨악하니 있죠. 그래서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작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정도면 굉장히 시설이 좋은 편인 게 그린란드 리그에 속한 한 축구팀의 이 경기장과 주변 경치를 찍어온 건데 요새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기장도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흙바닥이죠. 여기에 잔디를 심어봐야 의미도 없고 굉장히 열악하죠. 이러한 그린란드 풋볼 챔피언십은 그린란드에서 사실상 유일한 연례 행사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다 우승팀은 B67 누크라는 팀인데 15번을 이겼어요. 최근에 2024년에도 이겼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5일 동안 경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5일 동안 매일 경기를 했는데 B67 누크의 경우에는 이 5경기 동안에 35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7골 넣은 거죠. 참고로 이 팀이 그린란드 내에서 승률만 80%가 넘는 그린란드 명문팀입니다. 그린란드의 레알 마드리드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린란드 리그 내 대부분 선수들은 사실상 아마추어예요. 그린란드를 씹어먹는 이 B67마저도 세미프로 출신 선수들입니다. 애초에 리그 자체가 뭐 한 달도 채 열리지가 않는데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할 수도 없고 뭐 매년 연습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냥 사실상 전부 다 투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축구가 취미인 거죠. 또한 사실상 모든 클럽 선수들이 그린란드 출신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그린란드 자체가 인구수가 적고 그리고 인재가 나와봐야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덴마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재 유출의 문제도 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이제 B67 선수들이 리그 우승하고 입수 챌린지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린란드 축구리그 자체가 재정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내수도 열악하고 해서 유니폼 하나 찍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3번 유니폼이잖아요. 근데 31번 유니폼을 찍어내기가 이제 돈이 아깝다 보니까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자를 이렇게 끊고 있는 모습이죠. 참고로 그린란드 최대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이제 그랭퀴에르라는 덴마크 선수인데 그린란드 누크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아브라모비치가 이제 돈 때려붓기 직전까지 이제 첼시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그런 윙어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덴마크 국대로 뛰게 되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란드 대부분의 팀들이 선수들이 다 그린란드 출신입니다. 애초에 외국인 영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단 돈이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린란드로 와가지고 축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한 달 동안밖에 개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100%가 그린란드 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리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리그입니다. 심지어 그린란드 수도인 누크에 그린란드 최초의 인조 잔디가 2015년이 돼서야 설치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흙바닥이었고 지금도 이 구장을 제외한 다른 구장들은 다 흙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관중석 없고요.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나무 판잣집으로 임시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가 그린란드 명문팀인 B67의 탈의실인데 보시면 흙바닥이죠. 맹바닥이죠. 실내가 아닙니다. 근데 이마저도 인조잔디 구장이 없다 보니까 이 주변 클럽들 4팀이서 나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B67 누크의 주장인 프레데릭센이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선수거든요. 야외 훈련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달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8월을 제외하고는 너무 춥기 때문에 야외에서 훈련이 불가능하고 1m 두께의 눈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왜냐하면 리그가 펼쳐지는 여름에도 빙하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춥잖아요.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B67 선수단의 숙소인데 과거에 그린란드로 강제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사교 클럽을 선수 기숙사로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거의 뭐 대학교 기숙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누가 여기를 프로 축구단들 숙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잉글랜드 4부 리그도 이거보단 좋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감지덕기다. 보시면 여기가 2015년에 인조잔디를 깔아준 누크의 홈구장입니다. 8월 달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거나 훈련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실내에서 여기가 풋살장이거든요. 이 풋살장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마저도 그린란드에서 가장 좋은 축구장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린란드 축구장들은 관중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단에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거나 바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거나 관람석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위에 앉아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 구장들이 이런 식으로 흙바닥인 점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중학교 운동장 같이 생겼지만은 엄연히 그린란드 축구 리그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관중석 비스무리한 걸 만들기는 했는데 이마저도 관중석 자체가 100석도 채 되지가 않고 별로 의미가 딱히 없어요. 이마저도 감지덕지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위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린란드의 기후 때문에 실제 그린란드의 경우 실내 스포츠인 풋살이나 핸드볼, 배드민턴이 인기가 많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8월달을 제외한 다른 달들은 실내에서 축구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대부분이 훈련 목적으로 풋살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이자 풋살 선수인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전 B67 팀의 젠슨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팀은 전체 자금의 95%를 여행에 사용을 하고 있다. 식비도 부족하고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은행 이자를 받는데 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그린란드 리그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젠슨 감독은 과거에 B67 선수였는데 선수 생활 도중에 가족이 운영하던 자동차 판매점에 합류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은퇴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잡이 일상이에요. 오히려 축구가 취미인 거죠. 심지어는 이제 주전 선수들의 비행기 표값이 없어가지고 경기를 못 뛰거나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면 30분 만에 갈 수 있어. 근데 배를 타게 되면은 한 6시간에서 10시간 이런 식으로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랑 경기를 하더라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리그를 치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그린란드 출신의 뛰어난 축구 선수나 감독들은 대부분 덴마크로 가게 됩니다.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그린란드 자체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점도 있고요. 훨씬 축구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럽에 있고 기후도 좋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린란드 출신인데 축구를 잘하거나 감독적으로 전술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덴마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지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란드 리그 자체가. 참고로 덴마크 리그를 찍먹을 해봤던 이 B67의 윙어인 브렌룬트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덴마크 선수들이랑 실력이 비슷하다, 그린란드도. 근데 1년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만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축구 지능이 딸릴 수밖에 없다. 야외에서 축구를 해야지 시야도 탁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경기를 보는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축구 지능과도 연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 대부분이 축구가 부업으로 하는 것이고, 2013년에 한 그린란드 축구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례 행사인 이 순록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에 불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축구 경기보다도 순록 사냥하러 가는 게 더 급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린란드 리그가. 즉 인원도 작다 보니까 작은 내수 플러스 땅덩어리만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리그 자체가 치러지기가 힘들고, 거기다가 자금도 부족하고 덴마크로 인지 유출되고 기후도 열악하고 리그 개최해봐야 일주일 동안밖에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그린란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덴마크령이라고 했잖아요. 덴마크가 어딥니까? 유럽이잖아요. 그럼 그린란드도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999년에 그린란드 국대 감독이었던 피온텍이라는 감독이 그린란드 리그의 UEFA 회원 자격을 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UEFA는 그린란드 리그의 UEFA 가입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UN 회원국 대다수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덴마크 자치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챔스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파 규정에 맞는 경기장 표면이라든지 뭐 잔디 상태라든지 또는 그러한 경기장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EFA는 그린란드 리그를 공식적으로 프로리그라고 인정을 해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덴마크 역시 이러한 그린란드 리그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 자치령이니까. 약간의 이제 겐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UEFA가 안 받아주니까 2024년에 북중미 축구연맹인 이 콘카카프라는 축구연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 신청을 넣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리 늦어도 2027년까지는 나올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2027년 이전에 그린란드의 콘카카프 가입이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낮은 확률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파가 허가를 해주긴 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고로 지금 그린란드는 피파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파 랭킹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국대 선수들 대부분이 그린란드 리그 출신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럽 리그 선수들은 없습니다. 유럽 리그로 나갈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이미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A 매치가 포함 안 되는 친선전을 따로 비정기적으로 치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친선전으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와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친선전은 치르고 있다는 거죠. 반영은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왜 피파가 그린란드를 회원국에 지정을 안 해줬느냐? 피파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가입을 현재 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피파에서 그린란드에다가 직원을 파견을 하기도 하고, 2010년에 피파 회장이었던 제프 블래터가 이 그린란드 인조잔디 축구장을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그 경기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피파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UN 회원국보다도 피파 회원국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받아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같은 덴마크령인 페로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곳인데 이 섬나라예요. 근데 이 페로 제도의 경우에는 그린란드랑 똑같은 덴마크령인데 피파랑 UEFA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린란드만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빡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콘카카프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린란드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캐나다, 영국,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 자기 거라고 지금 약간 우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린란드는 지금 어떻게든 이제 국제리그 이런 데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롤 모델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린란드 FA 사무총장인 라스 페테르산에 따르면 우리는 토너먼트를 더욱 발전시켜서 1부, 2부 리그제로 도입을 할 것이다. 2부 리그도 만들 거다 우리. 왜냐면 페로 제도도 2부 리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부 리그 만들어가지고 UEFA가 됐건 콘카카프든 가입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랑 축구할 거다. 피파에도 가입할 거다. 또한 지금 힘들어도 대회를 계속 치러야지. 그래야 관심을 받아가지고 기업 투자가 많아질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옆 나라인 아이슬란드도 월드컵 진출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우리 그린란드도 못할 거 없다. 몇 년 안에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하고 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가 유로 2016에 8강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잉글랜드 꺾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그린란드가 이제 좀 고무된 거예요. B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지금 롤모델로 삼은 상태입니다. 다만 뭐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나 뭐 둘 다 추운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린란드랑 아이슬란드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화산지대인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이 지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1년 내내 실외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린란드는 화산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랑 인구수만 해도 대략 6배 차이고 기후도 완전 달라요. 아이슬란드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온대성 기후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대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랑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1, 2부제로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축구하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각 리그별로 뭐 비행기로 슝슝 다니고 리그도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워낙에 내수가 작은 나라고 돈을 많이 버는 리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이슬란드급으로 발전을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국가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그를 아이슬란드 리그급으로 확장시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구온난화가 졸라 지구온난화가 한 200년 300년 지속돼가지고 그린란드가 좀 녹으면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니다, 주작이 아니다, 그린란드 리그는 실존한다. 참고로 유튜브로 그린란드 리그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라이브로. 그래서 올해 8월 달에도 그린란드 리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나 유튜브에다가 B67이나 그린란드 리그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까지 그린란드 리그 가볍게 알아봤습니다.